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 정말 소름이 오싹 돋을 겁니다. 강남을 주름잡던 조폭 두목이 밤에 술기운에 처녀무당의 다리를 한번 쓰다듬었는데 말이죠. 바로 다음날 하반신이 마비돼 버렸답니다. 처음엔 그냥 뇌졸중인 줄 알았대요. 온갖 병원에서 MRI를 다 찍어봐도 멀쩡하다며 원인을 찾지 못했죠. 결국 그 잘나가던 조폭들은 무당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울고불고 빌게 됩니다. 갓 신내림 받은 이 처녀 무당에게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믿을 수 없게도 불과 하루 전 허벅지를 만진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강치우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정신없이 달려들어 자신의 몸을 살펴보는 것도 모른 채 울부짖었어요. 그저 자신의 두 다리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아니, 내 다리가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들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급박하게 소리쳤고 심전도 기계의 삐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응급실 전체를 울려 퍼졌습니다. 치우는 자신의 다리를 두 손으로 마구 쥐어짰어요. 어떻게든 감각을 되찾으려고 애썼지만 마치 남의 다리를 만지는 것처럼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흉흉하게 찡그리며 간호사에게 소리쳤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빨리빨리 뭐라도 좀 해보라고. 하지만 간호사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당황한 눈빛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건장한 몸으로 강남의 밤거리를 활보하며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던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새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치우의 머릿속에는 어제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무당의 점집, 붉은 천과 부적으로 가득했던 그 좁고 음침한 공간, 그리고 그가 손을 뻗어 만졌던 그 여자의 허벅지.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했던 건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벽에 걸린 부적들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더니 그때 의사가 다가와 치우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환자분, 침착하세요. 지금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치우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3시간 전, 서울 강북구 미아리의 어느 낡은 골목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아는 자신의 작은 점집 안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어요. 31살의 젊은 나이에 그녀는 이미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신을 모시는 운명이라고 이런 끔찍한 굴욕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요? 지아의 목소리는 방 안의 좁은 공간에 슬프게 메아리쳤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깨를 덮어 지저분하게 쏟아져 내렸고 양어깨가 가냘프게 들썩이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죠. 한때는 누구보다 깔끔하고 평범한 여자였던 그녀. 이제는 무속복을 걸치고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는 신내림 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아가 손에 꽉 쥐고 있는 청옥 목걸이는 그녀의 눈물방울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목걸이는 그녀가 신내림을 받은 첫날 꿈속에서 한 노인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내 영혼도 잃는 것이라는 서늘한 말과 함께 말이죠. 점집 주변의 골목 풍경은 지하의 처지와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어두운 골목 곳곳에는 이름 모를 가게들이 즐비했죠. 기름에 튀긴 음식 냄새와 술집에서 풍겨나오는 담배 연기가 뒤섞여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대낮에도 어둑어둑했어요. 지하의 점집은 그런 골목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방 한 칸짜리 공간이었지만 벽면에는 수십 장의 부적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천장에는 빨간 천과 작은 청사초롱이 걸려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낮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점을 보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이런 환경에서 지아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거부하려 했어요. 남들처럼 평범한 회사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죠. 하지만 신병은 그녀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무섭게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나타나는 환영들, 귀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
갑작스러운 경련과 의식 저하까지. 결국 그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그녀 곁을 떠났고 사랑하던 연인마저 이해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가족들조차 처음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며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했죠. 하지만 어느 날 지아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동네 할머니의 잃어버린 황금 반지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 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지아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지아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신통한 능력만 필요로 할 뿐, 한지아라는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지아에게 강치우의 등장은 또 다른 끔찍한 시련이었습니다. 40 초반의 나이에 강남 일대를 주름잡는 조폭 보스였던 그는 영적인 힘이나 무속 신앙 따위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오직 돈과 폭력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 그날도 치우는 평소처럼 몸에 딱 붙는 검은 정장을 빼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번쩍이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도 모두 비슷한 차림이었죠. 야, 이 구역은 뭐야? 아직 우리 라인이 아니었나? 치우가 골목을 휙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인 박진수가 대답했어요. 네, 형님. 아직 여기는 보호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지나가다가 점집이 있는 걸 봤는데 장사가 제법 잘 된다더라고요. 진수는 30 중반의 나이로 어릴 적 무속 가문에서 자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속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우면서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기묘한 감정이었죠. 그의 왼손 약지에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 받은 저주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치우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점집파 그런 사기꾼 소굴에서도 돈을 받아내야지. 그렇고 말고 가보자. 그들이 지하의 점집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막 한 손님의 상담을 마치고 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했습니다. 치우는 방안을 훑어보며 킥킥거렸어요. 이야, 이게 뭐야? 완전 사기꾼 소굴 같은데. 근데 주인은 제법 반반하네? 지아의 얼굴이 확 붉어졌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무엇이든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앉으시죠. 하지만 치우의 관심은 지아의 점술 능력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어요. 그는 지아의 얼굴부터 시작해 온몸을 훑어보며 음흉하게 웃었죠. 야, 너 진짜 무당맞아. 이렇게 예쁘면 딴 일을 해도 돈 잘 벌겠는데? 치우의 말에 뒤에 서 있던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추잡하게 웃었습니다. 지아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치우는 대답 대신 지아에게 성큼성큼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 관리를 좀 하거든. 당연히 너희 가게도 보호비를 내야지. 안 그래? 보호비요. 지아는 당황했어요. 그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 보호비. 매달 적당한 액수를 내면 우리가 내 가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야.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장사도 더 잘 될 거고. 치우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라 보호비를 낼 여유가. 그때 치우가 갑자기 손을 뻗어 지아의 어깨를 확 잡았어요. 여유가 없다고 그럼 다른 방법으로 내야지. 안 그래. 지아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지만 치우는 더욱 바싹 다가왔습니다. 넌 정말 내 스타일이야. 특히 이 허벅지 아주 탐스럽구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치우의 더러운 손이 지아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지아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을 파르르 떨었어요. 순간 방 안 공기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람 한 점 없는데 벽에 붙은 부적들이 파르르르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치우는 그 기묘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아를 희롱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애가? 이런 음침한 곳에서 뭐하냐. 오빠 집에 와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을 텐데. 지아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가슴에 걸린 청옥 목걸이가 섬광처럼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방 안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은은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죠. 둥, 둥, 둥. 진수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소름이 돋아 움찔했습니다. 형님,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치우는 진수의 말을 무시했어요. 야, 이건 많은 놈아. 뭐가 이상해? 바로 그때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신께서 전부 보고 계십니다. 치우는 코웃음을 치며 크게 웃었어요. 신아 그딴 게 있긴 뭐가 있어. 이 세상은 돈 많고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알겠냐. 하지만 그날 밤 치우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물속으로 끝없이 빠져들어가는 꿈. 자신의 두 다리가 서서히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꿈. 그리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치우는 왼쪽 다리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마치 다리에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처럼. 저릿저릿했죠.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씨,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치우는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편 지아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방 안은 촛불 몇 개만으로 어둑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염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손에 쥔 청옥 목걸이는 밤새도록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죠. 이것이 정말 제 의지인가요? 아니면 신의 뜻인가요? 지아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아의 오랜 친구인 최유나가 점집을 찾아왔습니다. 유나는 초등학교 교사로 지아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죠. 지아야, 너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살 거야. 유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친구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어. 이게 내 운명인걸. 운명 지아야. 이건 운명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유나는 지아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지아는 힘없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불가능해. 너도 알잖아. 내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유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이런 삶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할 거야.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난 항상 내 편인 거 알지? 유나가 떠나고 나서 지아는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정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평소 가끔 찾아오던 단골 손님인 윤태림이 점집을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항상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고 말수가 적었지만 지아에게는 묘한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안색이 무척 어두워 보이시는군요. 한 선생, 윤태림은 지아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가끔 이럴 때가 있어서요. 윤태림은 지아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지요. 당신이 느끼는 것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지아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을 그저 점술 정도로만 여기는데 윤태림은 뭔가 더 깊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은 다른 분들과는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태림은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목에 걸린 작은 청사초록 모양의 목걸이를 살짝 만졌죠. 지아는 그 순간 윤태림 역시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치우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왼쪽 다리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오른쪽 다리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당신 의사 맞아. 치우는 병원 의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의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해봤지만 의학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신경학적으로도 혈관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다리는 왜 이 모양이냐고 실제로 감각이 없어지고 있잖아. 치우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그럼 이게 정신병이란 말이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입니다. 병원을 나선 치우는 진수를 불렀어요. 야, 아무래셔도 이상해? 그 계집, 그 무당한테 뭔가 있는 것 같지 않냐? 진수는 내심 두려웠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형님, 무속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야,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치우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진수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그날 밤, 치우는 또다시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아가 꿈에 나타나 그를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저주하는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지아는 환한 빛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동굴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치우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오른쪽 다리마저 완전히 마비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음 날 치우는 결국 휠체어를 타고 조직의 아지트로 향했어요. 부하들은 그의 충격적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치우는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무당, 틀림없이 그년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찾아가 봐야겠어. 진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렸어요. 형님, 다시 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닥쳐 내가 왜 이 꼴이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해. 치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점집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방 안 곳곳에 부적을 덧붙이고 촛불을 여러 개 켰습니다. 문득 지아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누군가를 저주하는 게 과연 신의 뜻일까? 하지만 그 순간 지아는 그날 치우가 자신에게 했던 짓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더러운 손길,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고통받았을 수많은 여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아니, 이것은 정당한 응징이야. 지아는 중얼거리며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골목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치우와 그의 부하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치우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무당 계집, 어디 있어? 당장 나와. 치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치우와 눈이 마주치자 둘 사이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이게 다 내년 짓이지. 치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스스로 자라난 것뿐입니다. 무슨 개 같은 헛소리야. 치우가 고함을 질렀어요. 당장 풀어내다리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그때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 이상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치우는 진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말했어요. 뭐야? 너도 인연편이야. 그 순간 진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양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속의 힘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 신비함도 어렴풋이 느껴왔거든요. 그리고 치우가 지아에게 저지른 일들은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형님, 더는 형님 밑에서 이런 짓 못하겠습니다. 진수가 마침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치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를 배신하는 거냐? 배신이 아니라 양심의 선택입니다. 진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촛불들이 일제히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벽에 붙은 부적들이 바람도 없는데 마구 펄럭이기 시작했죠. 지아의 청옥 목걸이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친다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치우는 그 순간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그를 막아섰어요. 절대 안 돼. 내가 왜 너 같은 년한테? 치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몸에 갑작스러운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지며 바닥에 쓰러진 치우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으아가 형님 진수가 달려가 치우를 부축했습니다. 지아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치우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뉘우치세요. 치우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절대 안 돼. 그 순간 골목 끝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윤태림이었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죠. 한 선생, 이제 그만하시게. 윤태림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아와 진수, 그리고 다른 부하들 모두가 놀라 윤태림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모습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당신은 대체 지아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윤태림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나는 이 세상의 균형을 수호하는 자, 그 중 하나요. 오래전부터 그대를 지켜보고 있었지. 그의 목에 걸린 청사초롱 목걸이가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지아의 청옥 목걸이와 공명하며 방 전체를 환하게 밝혔죠. 이자가 저지른 죄는 분명 용서받기 어려운 것들이요. 하지만 그대가 가진 힘은 사람을 해치는 데 쓰여서는 안 돼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쓰여야 마땅하지. 윤태림의 말에 지아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아가 치유를 가리켰어요. 보시오. 윤태림이 치유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치유의 몸에서 시커먼 연기 같은 기운이 스멀스멀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치유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악한 행위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치유는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악행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협박, 폭력, 강요,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치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를 하게 된 거죠.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치우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윤태림은 그녀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선택하시오. 복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와 치유의 길을 택할 것인가? 지아는 오랜 고민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풀어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해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신 앞에서 맹세해야 합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치우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지아는 마지막 의식을 시작했어요. 방 안의 촛불들이 더욱 밝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깊고 장엄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치우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주는 주문을 나지막이 외우기 시작했죠. 몇 분 후 의식이 끝났습니다. 치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다리를 움직여 보았어요. 아주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풀렸다. 치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후의 일들은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우는 자신의 조직을 해체하고 경찰에 자수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쳤던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진수는 치우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증인으로서 수사에 협조했고 나중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유나도 지아의 놀라운 변화를 느끼고 그녀와 다시 가까워졌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지아야. 정말 자랑스러워. 지아는 친구의 말에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계속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유나야.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졌어요. 유나는 이제 지아의 일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지아도 친구의 현실적인 걱정을 귀담아 들었죠. 윤태림은 지아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대의 진정한 힘은 이제부터 시작이오.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필요로 할 것이야. 그의 말처럼
지하의 점집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조언을 구하러 왔죠. 몇 달 후, 지아는 점집 앞에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무당. 한지아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지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아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항상 우리 동네를 밝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아는 그런 인사들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걸요. 어느 따뜻한 오후, 낯선 여인이 점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무척이나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아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어요.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엇이든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는 당신의 이야기가 안전해요. 그날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아를 찾아왔어요. 각자의 아픈 사연과 무거운 고민을 가지고 말이죠. 지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가능한 한 최선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신통한 점술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날카로운 현실적인 조언으로 지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오직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시련과 아픔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이제 단순한 무당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치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는 점집 창가에 앉아 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 낡은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청옥 목걸이가 들려 있었고 그것은 이제 부드럽고 온화한 빛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깊은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과거의 아픔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없었죠.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평소처럼 점집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어제는 분명 없었던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지아는 책을 펼쳐보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이상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운명은 바로 가까이에 있다. 지아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시련과 새로운 모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닥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단단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문득 지아는 강치우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소식을 직접 듣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치우도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훌륭하게 찾아가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아는 진수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진수야.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어. 네. 누나 덕분에요. 저도 새로운 일 시작했고요. 그런데 형님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연락했어요. 지아는 귀를 기울였어요. 형님이 지금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면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계세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지아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정말 그래. 정말 다행이다. 형님이 누나한테 정말 고맙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자신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치우 씨.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거니까. 전화를 끊은 후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골목에는 평범한 일상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는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와 꿈,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구나. 지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더 큰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야. 해가 저물어가는 골목, 지하의 점집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빛은
지쳐서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죠. 며칠 후, 지아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주 넓은 들판에 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지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지아가 묻자 사람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당신이 배운 것들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세요. 꿈에서 깬 지아는 무언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단순히 이 작은 점집안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더 넓은 곳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부터 지아는 주말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강연을 시작했어요. 주제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만들기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몇 명만 찾아왔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지아의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작은 모임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겪는 아픔은 모두 다르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어요. 지아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연결감이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 모임은 희망의 모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지아는 그 모임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홀로 고민하고 슬퍼하던 외로운 무당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치유하는 든든한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아는 자신이 쓴 낡은 일기장을 펼쳐보았어요. 신내림을 받은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녀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돌이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만큼이나 성장했구나. 지아는 혼자 말했어요.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청옥 목걸이를 쥐고 조용히 눈을 감자 그녀는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속에서 지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지아가 아니라 훨씬 더 나이가 든 모습이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지금보다 더욱 밝고 지혜로웠습니다. 미래의 지아가 말했어요. 고생했어? 너의 선택은 모두 옳았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남아있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 정말이요. 현재의 지아가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뿌린 씨앗들이 이제 곧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 거야. 그 꽃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게 될 거고. 환상이 사라지고 지아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녀의 마음은 더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점집 앞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간판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공간. 그날부터 지아의 점집은 단순히 점을 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오후마다 향긋한 차 한 잔과 함께 진행되는 작은 담화회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이제 자신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현재의 행복은 그 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인생은 정말 신비로워. 지아는 종종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질 수 있다니? 몇 개월 후, 지아는 지역 신문의 특집 기사로 소개되었어요. 골목 속 치유의 공간, 무당 한지아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그녀의 파란만장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이 아주 상세하게 다뤄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전국 각지에서 지아를 찾아왔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부터 정말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지아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녀의 굳은 신념이었거든요. 어느 날, 지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출판사 관계자는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죠. 책의 수익금 일부는 반드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책 집필 과정에서 지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신내림을 받은 초기의 혼란과 고통, 강치호와의 끔찍했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의 기적 같은 변화, 모든 것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구나.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운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의미가 될 거라고 믿게 됐습니다. 지아는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보람이었거든요. 1년 후, 지아는 자신의 점집을 확장하게 되었어요. 옆 건물의 일부를 빌려 제대로 된 상담실과 명상실, 그리고 작은 카페를 만든 거죠. 그곳은 마음의 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진수는 이제 지아의 가장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상담을 맡아주었죠.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소중한 도구가 된 셈이었어요. 유나도 주말마다 마음의 쉼터를 찾아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시간을 운영했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정서 교육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치우도 가끔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망설였지만 지아의 따뜻한 격려로 용기를 내어 발을 들이게 된 거죠. 이제 그는 과거를 깊이 반성하면서도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아는 치우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치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쉼터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화 공간이 되었어요. 단순히 상담을 받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성장하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죠. 어느 봄날, 지아는 마음의 쉼터 앞마당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방문객들과 함께 꽃과 나무를 심으며 각자의 소원을 빌었죠. 이 정원이 많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아는 작은 나무를 심으며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그 정원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름답게 변화했어요. 봄에는 화사한 꽃들이 만발했고, 여름에는 싱그러운 녹음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가을에는 오색 단풍이 곱게 물들었고, 겨울에는 눈 내린 풍경이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정원의 변화처럼 지아의 삶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10년이 흐른 뒤 지아는 40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따뜻하고 지혜로워져 있었죠.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마음의 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10년 전의 지아를 보는 것 같았어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어 두려워하고 있었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그 순간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과 지독한 고통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신이 자신에게 내린 진정한 선물이었어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답니다. 지아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반드시 큰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청옥 목걸이를 꺼내 들었어요. 목걸이는 여전히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지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빛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 지아는 목걸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이 험난한 길을 무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골목에는 평화로운 밤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 속에는 향긋한 봄의 향기가 가득했죠. 내일도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지아는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감사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어제 심은 작은 꽃들이 벌써 파릇파릇 새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지아는 다시 한번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죠. 모든 생명은 이렇게나 강하고 아름다워. 지아는 작은 새싹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어. 그때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지아에게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지아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지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지아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덕분에 이 늙은이 마음이 다 편안해져. 할머니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지아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몸 둘바를 모를 정도로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걸요. 하지만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아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녀는 단순히 점을 봐주는 무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멘토였거든요. 오후에는 희망의 모임이 열렸어요. 이제는 정기 모임이 된 이 시간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새로 참여한 분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특히 활기찼습니다. 저는 최근에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일어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어요. 지아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스스로 치유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지아는 모임이 끝날 무렵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지아에게 다가와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아는 혼자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오늘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감사한 일들이었죠. 정말 신기해. 지아는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이제는 나의 평범한 일상이 되었어. 그때 문득 지아는 미래의 자신과 만났던 그 신비로운 환상을 떠올렸어요. 그때 본 모습은 지금의 자신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평화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 지아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여정에는 결코 끝이 없을 거야. 몇 주 후 지아는 아주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현대사회와 전통신앙의 조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요청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강의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들로 가득 찼어요.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부터 시작해 일반인들, 심지어 다른 무속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죠.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아는 조금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전통과 현대, 신앙과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아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그녀가 신내림을 받게 된 기구한 과정, 초기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 그리고 점차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놓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신앙이나 전통을 갖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의미 있게 실천하느냐는 것이죠. 지아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강연이 끝난 후 질문 시간에 한 여대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도 가끔 이상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신이라고 무시하고 저 자신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아는 그 학생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에만 너무 의존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적인 지식을 모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강연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아에게 다가와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녀는 피곤한 기색 없이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려 노력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주 큰 보람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거든요. 내일부터는 더 바빠질 것 같네? 지아는 피식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벅차게 기대되었죠. 몇 달 후, 지아는 정기적으로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미아리 골목의 작은 점집 문을 열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정성껏 상담해 주었습니다. 이곳이 나의 출발점이자 나의 기반이야. 지아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이곳을 잊어서는 안 돼. 어느 날 강치우가 오랜만에 마음의 쉼터를 찾아왔어요. 그의 모습은 예전에 그 거칠고 오만했던 조폭두목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에 얼굴에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치우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무슨 소식인데요? 지아도 그의 표정을 보며 덩달아 기대가 생겼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하던 자원봉사가 드디어 정식 일자리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정식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치우의 목소리에는 벅찬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지아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축하해요. 치우 씨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네요. 모든 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치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지아는 치우의 말을 가만히 가로막았어요. 아니에요. 치우 씨.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제가 한 건 단지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린 것뿐이죠. 치우는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아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한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죠. 1년이 더 지나고 지아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사가 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강연으로, 때로는 방송으로도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하지만 지아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침마다 정원을 가꾸고 점집을 열어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희망의 모임을 이끌었죠.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 지아는 늘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어느 봄날, 지아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통문화와 현대치유의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큰 조직과 함께 일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지아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게 되었어요. 심리학자, 의사, 다른 종교 지도자들. 처음에는 서로의 접근 방식 차이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지아는 첫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죠.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아는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과학적인 심리 접근법과 전통적인 치유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다른 문화권의 치유 전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을 자신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죠. 2년 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로 통합치유센터가 설립되었어요. 지아는 그 센터의 책임자 중 한 명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미아리 골목 속의 그 작은 점집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그곳을 찾아 직접 상담을 진행했죠. 여기가 나의 출발점이자 나의 안식처야. 지아는 낡은 점집 의자에 앉아 있을 때면 항상 마음이 더없이 평안해졌어요. 어느 날 지아는 자신이 쓴 2번째 책의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번 책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치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최근 경험과 깊어진 깨달음을 담고 있었죠. 마지막 장을 읽으며 지아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그리고 높이 온 것인지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배우고 성장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다는 것도 알았죠. 인생은 정말 끝없는 여행이구나. 지아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 외롭지 않아.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명상 시간을 가졌어요. 청옥 목걸이를 쥐고 깊은 사색에 빠졌죠. 그러자 갑자기 또 다른 환상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어요. 아직 신내림을 받기 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시절의 앳된 지아. 그 어린 지아가 현재의 자신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다니. 어린 지아가 말했습니다. 현재의 지아는 과거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네가 그때의 그 끔찍한 어려움을 잘 견뎌줘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어린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상이 끝나고 지아는 조용히 눈을 떴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시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과거의 나의 선택 덕분이고 미래의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어. 다음 달, 지아는 마음의 쉼터 5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죠. 골목 곳곳에는 기념 현수막이 걸렸.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만개했습니다. 행사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강치우도 왔고, 박진수도 왔고, 최유나도 왔죠. 그리고 지아가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 기쁜 날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아는 벅찬 감사의 인사로 말을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저 혼자서는 결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죠. 강치우가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힘을 스스로 믿게 해주셨어요. 행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마음의 쉼터를 알게 되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후 삶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평생을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치유가 되었답니다. 한 젊은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혼 위기에 있을 때 이곳을 찾았어요. 지아 선생님의 상담과 모임 참여를 통해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지아는 마음 깊이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행사 마지막에 지아는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마음의 쉼터는 더욱 확장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지아의 선한 영향력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지아는 홀로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붉은 석양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꽃들은 저녁바람에 살랑살랑 기분 좋게 흔들리고 있었죠. 정말 신기한 일이야. 지아는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절망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 이렇게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되었어.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선생. 지아가 돌아보니 윤태림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신비롭고 고고했죠. 만석 씨 오랜만이에요. 오늘 행사에 오실 줄은 몰랐어요. 지아는 진심으로 반가웠어요. 윤태림은 미소를 지으며 지아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내가 빠질 수야 없지. 그대가 이룬 것들을 직접 보러 왔소. 제가 이룬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룬 거예요. 지아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것도 좋지만 그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해야 하오. 윤태림은 지아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었소.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 지아는 윤태림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거요. 윤태림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라면 능히 잘 헤쳐나갈 수 있을 테지. 지아는 윤태림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누구세요? 항상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시는데 윤태림은 그저 신비로운 웃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것은 그대 스스로 찾아야 할 답이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지? 그들은 잠시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은 점점 짙게 저물어가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오늘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요. 지아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윤태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완벽한 하루는 없소.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는 있지.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소.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갔습니다. 지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어요. 여전히 미스터리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날 밤 지아는 일기장을 펼쳐들었어요. 오랜만에 일기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 5년 전의 나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 그때의 그 지독한 아픔과 절망이 지금의 이 벅찬 기쁨과 보람으로 이어질 줄. 그 누가 알았을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것 같다. 지아는 펜을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성장시킨다는 것도 배웠으니까. 일기를 다 쓰고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골목은 쥐죽은 듯 조용했지만 그 깊은 고요함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 같았죠. 몇 달 후, 지아는 전국 곳곳에 마음의 쉼터 분점을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 도시마다 하나씩 문을 열었. 각 지점마다 지아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지아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자의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새로운 운영자들은 모두 같은 다짐을 했어요. 지아는 한 달에 2번씩 각 지점을 순회하며 상담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광주 지점을 방문했을 때 지아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70대의 할머니였는데 젊은 시절에 무당으로 활동했다가 지금은 은퇴한 상태였죠. 젊은 무당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지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무당이라는 직업이 참 많이 천대받았지. 하지만 선생님은 그 지독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길을 만드셨더라고. 지아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같은 선배님들 덕분에 제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선배님들이 그 험난한 길을 먼저 개척해 주셨기에 저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네 전통이 현대에도 이렇게 의미를 갖게 되었어. 그들은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무속 전통과 현재의 변화,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죠. 서울로 돌아온 지아는 그 만남을 오래도록 기억했어요. 세대를 넘어선 깊은 연결감을 느꼈던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거든요. 1년이 더 지나고 지아는 이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치유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처음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어느 겨울 저녁, 지아는 미아리 골목의 작은 점집에서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있었어요.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지아는 이제 완전히 자신만의 길을 찾은 것 같았죠.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였어. 지아는 점집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지아 언니? 돌아보니 앳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12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어딘가 모르게 특별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아가, 지아는 아이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는 눈을 초롱초롱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도 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아는 그 아이를 보며 아득한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넌 아직 어리니까. 지금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도 하면서 천천히 꿈을 키워가렴. 하지만 저는 자꾸 이상한 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들이요. 아이의 말에 지아는 놀랐어요. 지아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가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 부모님께 허락받고 주말에 다시 오렴. 아이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아는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구나. 그날 밤, 지아는 자신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며 깨달았어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은 그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도 내가 받은 고통이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고 내가 얻은 지혜가 다른 사람의 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신비로운 순환이구나. 지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몇 개월 후, 지아는 세 번째 책을 출간했어요. 이번 책의 제목은 연결의 힘, 우리는 모두 서로의 치유자입니다. 였습니다. 책에는 지아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따뜻하게 담겨 있었어요. 책이 출간되자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어요. 특히 어르신들로부터 감동의 메시지가 많이 왔죠. 내 인생의 우여곡절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군요. 70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경험이 가치 있다고 느껴집니다. 손주들에게 이 책을 꼭 선물하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지아는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경험이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봄날, 지아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어요. 세대를 잇는 이야기 나눔이라는 이름의 행사였죠.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행사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오늘은 서로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으며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간격을 좁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아는 행사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한 80대 할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전쟁을 혹독한 가난 속에서 산업화를 경험했소.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한 20대 청년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할아버지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자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깊은 공감과 이해가 형성되었어요. 세대 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게 되었죠. 행사가 끝날 무렵 한 할머니가 지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 내 보잘것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젊은이들을 보니 가슴이 다 따뜻해졌네. 지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지혜와 경험이 저희 젊은 세대에게 정말 큰 교훈이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참 많다는 것을 확인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대를 잇는 이야기 나눔은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어요.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들 사이에 형성되는 따뜻한 연대감은 지역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었죠. 5년이 더 흐른 어느 날, 지아는 자신의 50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날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소박하고 따뜻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강치우, 박진수, 최유나, 그리고 그동안 지아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자가 지아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메시지를 준비해왔죠. 지아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치우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박진수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누나의 선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최유나는 오랜 친구로서의 마음을 전했어요. 지아야, 네가 너만의 길을 용감하게 찾아가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나도 정말 많이 배웠어. 넌 내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친구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지아는 벅찬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나 많은 좋은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모든 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아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여러분과 함께 연결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지아는 혼자 정원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0년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죠. 정말 긴 여행이었어. 지아는 혼자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지.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별똥별이 길게 꼬리를 그리며 흘러갔어요. 지아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별똥별이 사라지고 지아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자신이 있었거든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지아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열정과 사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이 쌓일수록 그 깊이와 넓이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죠. 어느 추운 겨울날, 지아는 70세가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한 백발이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날은 마음의 쉼터의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전국에 100개가 넘는 지점이 생겼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 새로운 삶을 찾았죠. 20년 전, 미아리 골목의 작은 점집에서 시작된 이 일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아는 기념사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건물의 규모가 아니라 우리가 20년간 지켜온 정신이죠.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아는 처음 시작했던 그 골목의 점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은 이제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소중하게 보존되고 있었죠. 점집 안에 조용히 앉아 지아는 아득한 과거를 회상했어요. 강치우와의 끔찍했던 첫 만남, 그로 인한 지독하게 힘든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기적처럼 일어선 순간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지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20년 전 지아를 찾아왔던 바로 그의 때 나이였죠. 이제는 30대가 된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나, 미영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많이 컸네. 지아는 기뻐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물려주신 그 소중한 가르침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미영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작년에 작은 상담소를 열었거든요. 지아는 그 말을 듣고 뜨거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의 가르침과 정신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온전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잘했어, 미영아.
정말 잘했. 이제 네가 다른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구나. 지아는 미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즐거웠던 추억부터 미래의 희망찬 계획까지. 미영이 돌아간 후 지아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그 붉은 석양은 마치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기도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구나.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뜨거운 열정과는 다르지만 이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깊은 평안과 만족이 있어. 그날 밤 지아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70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나는 정말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죽을 만큼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내가 평생에 걸쳐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데 쓰고 싶다. 특히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기를 다 쓰고 지아는 청옥 목걸이를 손에 들었어요. 70년을 함께한 그 목걸이는 이제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빛만을 바라고 있었죠. 고마워. 지아는 목걸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 목걸이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한 번 강하게 빛났다가 다시 은은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지아는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늦가을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지아는 첫 모임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종종 그 지혜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지나쳐버리죠. 이 모임에서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노년기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 보려 합니다. 모임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활짝 열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깊이 공감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나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다른 어르신이 맞장구를 쳤어요. 손주들도 이제 다 컸고 이제는 내 취미생활도 한번 찾아보려고요. 지아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뿌듯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시들이었거든요. 몇 달 후 늦가을의 지혜 모임은 점점 더 활발해졌어요. 어르신들은 서로의 특기를 살려 다양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기 시작했죠. 신앙송회, 전통 요리 교실, 손자녀 상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지아 선생님 덕분에 노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아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동세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기뻤거든요. 어느 날 지아는 모임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내년에 제가 백서를 한 권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계절들 각 시기의 아름다움과 지혜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이 책에 함께 담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환호하며 기뻐했어요. 자신들의 평범한 경험이 책으로 출간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책 제작 과정에서 지아는 많은 어르신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사람의 삶에는 독특하고 소중한 경험들이 보석처럼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내가 젊었을 때는 지금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젊을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지아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진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1년 후 인생의 계절들 책이 출간되었어요. 책은 예상보다 훨씬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죠. 이 책을 읽고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주들에게 이 책을 선물했더니
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지아는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그해 겨울, 지아는 특별한 상을 받았어요. 사회공헌 대상에서 생애 공로상을 수상한 것이었죠. 시상식에서 지아는 짧지만 울림 있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을 제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치유자이자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가치가 앞으로 더 많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상패를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길고 험난한 여행이었지만 그 여행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도울 수 있었죠. 이제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이야. 지아는 혼자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기쁨이 결국에는 다 의미가 있었어. 그때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지아는 고요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인생도 이 눈처럼 조용히 내려앉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구나.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왔을까요? 지아가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앞에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몇 년 전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심어주신 작은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름 모를 제자가 올림. 지아는 편지를 읽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 순간 지아는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과거의 모든 끔찍했던 일들이 현재의 이 눈부신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주고받는 사랑,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관계, 그리고 자신의 아픈 경험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누는 것.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깊은 명상에 들어갔어요. 75년의 생을 돌이켜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든 경험에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기뻤던 시간도 모두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안이 되고 싶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지아가 눈을 뜨자 방 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청옥 목걸이도 윤태림이 남기고 간 청사초롱도 모두 밝고 따뜻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마치 지아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에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야. 지아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여전히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고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아는 확신했어요.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지아의 마음은 내일에 대한 기대로 환하게 밝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지아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이 눈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창밖에서는 첫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골목 전체가 순백색의 깨끗한 옷을 입어가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고 충만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아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벅차게 기대가 되었죠.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거든요.
인생이 막, 아니 산막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진정한 젊음은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렇게 지아의 75년 인생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현재의 지혜가 되었고 현재의 경험은 미래의 희망이 되어 끝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경험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해가 갈수록 더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주듯이 우리의 경험과 지혜도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휴식과 따뜻한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결말을 만들어가는 채널 노후의 명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